네,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할 거예요. 클래스. 근데 클래스 자체는 우리가 이미 했어요. 우리 했잖아요. 그죠? 이미 했어요. 자바에서 했는데 자바랑 C샵이 다른 게 있다면요. 이 앞에 부분에 접근 제어자를요. 안 적으면은 C샵에서는 기본값을 프라이빗으로 인식을 해요. 자바에서는 이 접근 제어자 값을 내가 안 적으면 기본값을 뭐라고 인식했죠? 퍼블릭이 아니에요. 같은 패키지 안에서는 퍼블릭이고요. 다른 패키지에서는 프라이빗이었죠. 그러니까 디폴트였죠. 그래서 조금 다른 개념이었어요. 다른 개념이었고. 근데 C샵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안 적으면은 프라이빗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가 반드시 퍼블릭을 적으셔야 해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거는 내가 새롭게 만든 자료형이고요. C의 구조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게 있다면은 여기 안쪽에다가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을 추가할 수 있대요. 기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함수죠. 함수. 뭐 그런 것들을 또 추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끄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끄고 다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콘솔 환경이 아니고요. 콘솔 환경이 아니고 윈도우 폼 환경에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새 프로젝트 만들기 누르고 여기 왼쪽에 뭐 윈도우 폼 앱, 단넷 프레임워크가 있으시면은 요거 클릭하시고요. 안 보이시는 분은 여기 .net 해서 윈도우 폼 앱, 단넷 프레임워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이게 뭐 헬로 C샵 뭐 02 했으니까 헬로 C샵 03 윈도우 폼 앱. 그래서 더블 클릭하고 그래서 이제 클래스. 자, 이제 클래스 파트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으로 치자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내용은 5단원이에요. 5단원. 그래서 여러분이 좀 진도가 빠르다 싶으면은 책을 보면서 복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초심을 되찾을 거야 이러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나는 뭐 초심을 찾을 거야 이러면서 이런 거 막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여기 C샵에 보면 이게 되게 많거든요. S 바이트, 바이트 쇼트, U 쇼트, 인트, U 인트 이런 게 많은데 제발 다 외우지 마세요. 예, 이거 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정도만 짚어주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막 초심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요. 초심까지 가실 필요 없고 여기 윈도우 4 맵으로 만들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program.cs에 보시면은 이미 코드가 써 있어요. 이런 식으로 sta 스레드 뭐 메인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뭐 enable visual styles 어플리케이션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윈도우 폼 있잖아. 윈도우 폼 이 폼.cs가 클래스입니다. 뭔 소리냐고요? 이 폼.cs 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코드 보기 눌러봐요. 그러면은 여기 퍼블릭 파셜 클래스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들? 이 폼1은요, 클래스고요. 심지어 폼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하자마자 윈도우 폼을 할 수가 없어요. C샵을 하면은. 왜냐면은 클래스 개념이 없으면 이거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클래스 개념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윈도우 폼 만질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했잖아요. 클래스 좀 잘 몰라도. 물론 잘 아셔서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잘 몰라도 할 수 있고요. 저도 못해도 밥 먹고 살았어요. 근데 좀 많은 부분에서 한계가 느껴져요. 이게 클래스라는 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과 이게 클래스라는 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코드에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폼이라는 녀석은 또 특이한 게 뭐냐면, 퍼블릭 파셜 클래스 해서 이 파셜이라는 키워드를 쓰는데, 폼1이라는 이 클래스를요, 두 개의 파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폼1.cs랑 폼1.designer.cs
이렇게 두 개의 파일로 폼1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자, 이제 복습을 할 거야. 내가 이제 복습을 할 거다. 그러면 조건문이나 반복문 같은 경우는 여기 프로그램.cs만 보면 돼요. 그럼 이렇게 코드를 보고 조건문, 반복문 복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윈도우 폼부터는 뭐를 봐야 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뭐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 이렇게 있고 모르겠어요. 뭐 이상한 키워드가 많이 있어요. 프로그램.cs 그래 이거구나 하고 봤더니 내가 짜지도 않은 코드가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헷갈리죠.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드릴게요. 여기 폼 1에 가서 이게 또 도구 상자가 안 보이네. 그럼 보기에 가서 도구 상자 눌러서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여기 폼1.designer.cs 코드를 한번 보시고요. 일단은 윈도우 폼 디자이너에서 생성한 코드 눌러보시면은 내가 이제 작성하지도 않은 코드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 일단 띄우시고 여기 폼1.cs 디자인을 보시거나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도구 상자에 가서 여기 뭐 공용 컨트롤 가서 버튼 이렇게 끌어다 놔요. 이렇게. 자, 끌어다 넣으시고 컨트롤 S를 누르세요. 컨트롤 S. 아니면 여기 디스켓 모양. 여기 디스켓. 예, 옛날에 그 A 드라이브죠. A 드라이브. 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거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저장하시고 나서요. 디자이너.cs 다시 눌러봐요, 이거. 그러면은 뭔가 코드가 이게 지금 이렇게 추가가 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넣으면요. 얘가 자동으로 코드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물론 요 디자이너.cs를 내가 건드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일을 해봤을 때 건드릴 일이 거의 없었어요. 뭐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건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뭐 안 건드려도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건드릴 일이 많이는 없는데 많이 없고 주로 여기 폼1.cs 안에 코드 짜는 게 다예요. 이 안에 코드를 짜는 게 단데 그래도 이런 구조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다시 콘솔 앱으로 만들 거예요. 다시. 자, 여기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추가 가서 새 프로젝트 간 다음에 다시 콘솔 앱, .NET 프레임워크 콘솔 앱으로 다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클래스가 뭔지 처음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누르고 hello C# 03 언더바 01 스타트 클래스 만들기 누르고 여기 이 녀석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추가에 가서 새 항목 간 다음에 스튜던트 할까요? 이렇게 스튜던트를 누릅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널 클래스 돼 있는데 이거는 퍼블릭으로 바꾸세요. 뭐 당장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인터널을 쓰게 되면은 이게 좀 딴 데서 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퍼블릭으로 해서 그 공용으로 쓸 수 있게 하시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씁니다. 퍼블릭 int 뭐 ag 그다음에 뭐 퍼블릭 스트링 네임. 근데 선생님 자바에서는 게터 세터를 만들었는데 C샵에서는 게터 세터를 만들까요?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퍼블릭 스트링 학번 갭셋 이렇게 쓰고요. 이게 지금 어디서 온 거냐? 이거예요. private string hp public string 뭐 phone number 해서 get 해서
뭐 return HP, 뭐 set 해서 HP는 value. 그러니까 이제 요 private HP 한 다음에 이 phone number라는 녀석을 통해서 HP를 읽어오거나 HP의 값을 넣었다고요. 뭐야, 아,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자바에서도 보면은 뭐 private int age 한 다음에 get age, set age 이렇게 getter setter 만들어서 썼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의미는 없었거든요. 의미 없었잖아요. 그냥 그렇게 썼어요. 남들이 그렇게 쓰니까 자바 프로그래머들은. 그래서 C샵도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 옛날 코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코드들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getset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선생님, 그럼 getset도 안 써도 되나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쓰는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요. 안 써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그리드 뷰를 쓸 거라면 쓰셔야 돼요. 뭐를? getset을. 데이터 그리드 뷰를 쓰실 거라면 이 getset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데이터 그리드 뷰가 뭐냐? 그냥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표 같은 거 넣는 겁니다. 표 넣는 거고 이거는 제가 첫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첫 시간에. 음, 음. 내가 어딘가에 했는데 이게 또 필요할 때 안 보이네요. 어, 잠시만요. 불과 어제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왜 없지? 에? 차트? 참. 예, 근데 그 막대 그래프 아니에요. 예, 막대 그래프가 아니고 그냥 표입니다. 표인데 제가 다른 폴더에 아마 저장해 놓은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여기 그냥 딴 데 있는 거다. 딴 데. 어. 데이터 그리드 뷰가 뭐냐면 이거 표. 이런 표가 데이터 그리드 뷰고요.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를 만들 때 여기 getset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여기에선 필수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이렇게 쓰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이 코드는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 온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폰 넘버라는 데다가 값을 넣으면은 실제 HP 값을 넣는 거랑 똑같고 폰 넘버를 읽어오면은 HP 값을 읽어오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볼게요. 여기 프로그램.cs 가서 학생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스튜던트 s는 new 스튜던트 만들고 s. 여기 폰 넘버에서 010-1234-431 이렇게 적었다. 그럼 이게 폰 넘버라는 건 퍼블릭 스트링 폰 넘버고요. 여기에서의 밸류가 누구냐? 얘예요, 얘. 010-1234-431. 그래서 얘를 출력을 했다. 이거를 출력했다는 거는 return HP. 이 HP 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 010-1234-431 번호가 이런 식으로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튜던트 안에 있는 이런 변수들을 우리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속성. 얘들을 우리는 속성이라고 불러요. 속성. 그래서 앞에 퍼블릭이 있냐, 프라이빗이 있냐에 따라서 뭐 바깥에서 접근이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제가 현업에서 썼던 거는 거의 다 퍼블릭이었고요.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개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했을 당시에는 프라이빗 왜 쓰지? 이랬는데 그 자바 수업을 준비하게 되면서 프라이빗이 이런 용도구나. 이래서 쓰는구나를 대략적으로 유출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은 클래스가 있으면은 상속이 있겠죠. 상속. 여기서 상속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추가해서 새 항목 간 다음에 클래스를 만들어요. 자, KB 스튜던트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봐요. 콜론을 적고요. 스튜던트를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퍼블릭 스트링 젠더 겟셋. 그래서 이 KB 스튜던트라는 거는요. 그 학생을 상속받은 건데 여기 젠더 속성이 추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니까 뭐 나이, 이름, 학번, 핸드폰 번호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여기는 이제 그 성별 정보가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cs 가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KB 스튜던트. 그래서 KB는 new KB 스튜던트. 그래서 여기 KB의 뭐 이름 뭐 나이는 뭐 한 살은 좀 심했죠. 네, 30살. 뭐 KB의 뭐 네임은 뭐 소병수 적고 뭐 KB의 이제 뭐 젠더는 여성.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KB 스튜던트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스튜던트 여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S.name에서 뭐 서정빈 S. 뭐 H에서 뭐 20살 S. 해서 폰 넘버 에이지 네임 학번 뭐 09 2009038. 그래서 여기 이 서정빈 학생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소병수는 여자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학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학번. 그래서 뭐 2020 012 적고 뭐 KB 뭐 폰 넘버 없음. KB 뭐 이름, 나이 이렇게 했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이렇게 성별 정보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이 학생 정보를 상속해서 이렇게 상속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추가할 수가 있다. 음.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자료형을 만드는 것도 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더 발전을 시켜서 또 다른 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뭐를 통해? 상속을 통해서. 상속을 통해서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new 키워드랑 클래스 이름, new 키워드, 클래스 이름 괄호 열고 닫고 이 한 덩어리를 제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이거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거? 이게 뭐죠? 그쵸? 생성자, 그 인스턴스입니다. 나까지 말릴 뻔했네. 네. 이씨. 이거 얘는 생성자. 스튜던트 괄호 열고 닫고는 생성자고요. 요거는 그냥 new 키워드예요. new. 그냥 new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new라는 이름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new랑 여기 생성자가 같이 붙으면은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인스턴스. 자, 그리고 또 여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C 언어의 구조체 기억나시죠? 자바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C샵에는 구조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개 더 만들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추가해서 그냥 클래스를 만듭니다. 네, 그냥 클래스를 만들고 이번에는 뭐 person 하고 얘를 public struct 그래서 public string name 뭐 public 뭐 int age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C샵에는요 구조체랑 클래스를 둘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C의 구조체랑은 다르게 메소드 그러니까 함수죠. 자, 그래서 클래스, 그러니까 이제 C를 배운 분들한테는 C에 있는 그 구조체가 여기에도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자바를 배운 분한테는 뭐라 설명하냐면 C에는 C샵에는 클래스 말고 구조체라는 문법이 따로 있어요라고 설명을 해요. 네, 따로 있어요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얘네 둘의 차이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설명하긴 했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기억을 못 하는군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재미를 위해서 KB 스튜던트에 하나의 속성을 추가할 거예요. public int money.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전 재산이 얼마인지를 우리 학교에서 이제 보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딴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person에는 cash라고 합시다. public int cash. 근데 뭐 결국 똑같은 말이죠. 돈이 money입니다. 사실 여기 제가 돈 얘기를 꺼낸 순간부터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고요. KB 스튜던트에 money 넣고 person에 cash 넣습니다. 참고로 이름에 앞에 대문자로 적어야 되는 거는요. 클래스나 구조체는 앞 글자를 대문자로 적어야 되는데요. 안에 속성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안에 속성은 대문자로 적는 사람도 있고 소문자로 적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맨 앞에다가 이렇게 M을 붙이는 분이 있어요. M. 멤버라는 의미에서 M을 붙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회사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cs를 가서 여기 소병수의 머니 소병수가 뭐 비트코인 이제 떡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5천만 원 있어요. 단위 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한 명 만들게요. 똑같이 구조체도 이렇게 new로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p.age 뭐 31, p.name 뭐 박준호, p. 뭐 캐시 해서 가상세계로 돈을 이제 뭐 9천만 원, 한 90억 정도 벌었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이 두 사람의 정보를 출력을 해볼게요. 뭐 kb.name, kb.money, p.name, p.money. 캐시죠. 자,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소병수가 5천만 원 정도가 있고 박준호는 90억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클래스랑 구조체의 차이 들어갑니다. 소병수라는 사람이 또 한 명, 소병수라는 학생이 추가로 입학했어요. 그리고 박준호라는 사람이 추가로 입주했어요. 이름이 똑같잖아요. 정보는 다 똑같은데 돈 정보만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이 만들어 봅시다. KB 스튜던트에서 KB2는 KB 적고 KB2의 머니는 마이너스 500만 원.
이제 여기 소병수는 이름, 성별 다 똑같아요. KB2에 뭐 핸드폰 번호는 좀 다르겠죠. 뭐 010, 1111, 222. 그래서 핸드폰 번호랑 잔액만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요번에 사람을 또 뽑았어요. 박준호랑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박준호는 뭐 돈이 없어요, 그냥. 빵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 KB의 이름과 이 KB의 머니를 한번 찍어보고요. KB2의 이름과 KB2의 머니를 찍어봅시다. 아, 그리고 이제 그 KB의 폰번호. 그리고 KB2의 폰번호 찍어보고. 마찬가지로 여기 사람의 이름이랑, 사람의 나이도 바꿀까요? 이 사람은 나이는 뭐 40살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어, P2의 나이는 40살, P2의 돈은 빵원. 여기 박준호랑은 다르게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박준호의 이름과 나이를 출력하고, 이 박준호의 캐시를 출력하고, 마찬가지로 동명이인, 두 번째 박준호의 이름이랑 캐시를 출력을 해볼 거예요. 자, 봅시다. 결과를 보면은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지금 소병수라는 학생과 박준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소병수라는 사람이 분명히 돈이 좀 많이 있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인생을. 핸드폰 번호도 없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번호가 없는 거예요. 뭐 삐삐가 있겠죠, 뭐. 그래서 5천만 원을 이제 열심히 모았어요. 여기 박준호는 90억을 모았어요. 그런데 소병수라는 학생이 입학을 했는데 얘는 빚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두 명의 소병수가 핸드폰 번호랑 잔액이 똑같아졌어요. 열받는 상황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원근님께서 계좌를 만들었는데 돈을 한 20억을 모았어요. 근데 이름이 똑같이 정원근이라는 사람이 통장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빵원이에요. 근데 정원근님이랑 많은 정보가 비슷해서 이런 식으로 복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정원근은 돈은 빵원이고 뭐 핸드폰 번호 다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정원근님이 이제 20억 중에서 10억을 찾으려고 은행에 갔는데 없대요. 그럼 정원근님이 굉장히 하늘이 무너진 소식 아닌가요? 20억을 모았는데 누가 뭐 계좌 만들었다고 복사했더니 없대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이 소병수가 예, 핸드폰 번호 딱 해서 우리 남자 학과 선배들한테 맛있는 초밥 먹으면서 이게 돈을 모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핸드폰 번호 없어요. 이렇게 이제 남자 선배들 다 철벽 치고 열심히 공부만 해서 5천만 원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동명이인 소병수가 오면서 핸드폰 번호 이상하게 바뀌어 있고 돈도 마이너스 500만 원이에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박준호. 근데 박준호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그대로 있고 돈도 지켰어요. 두 번째 박준호랑은 그냥 별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준호 같은 경우는 가상세계를 똑바로 만든 거죠. 우리가 준호님 만약에 가상세계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봐요. 첫 번째 입주자가 이동준이라서 10억 줬어요. 근데 두 번째 입주자가 이름 똑같다고 해서 그 뭐냐 이런 식으로 복사해가지고 첫 번째 입주자 이동준의 돈을 다 잃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동준이 그 가상세계 안 들어오고 싶을 거아니에요. 짱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정리하면 복사 방식이 다릅니다. 복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스트럭트는 인트, 스트링처럼 깊은 복사가 기본이고요. 클래스는 얕은 복사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자면
여기 KB라는 모양의 메모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KB 스튜던트죠. 이렇게 KB 스튜던트라는 모양의 메모리가 있고 이 KB라는 변수랑 KB2라는 변수가 똑같은 위치를 가리키는 거. 이거는 바로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구조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그냥 두 개가 생겨요. 여기 P랑 P2.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나이랑 이름, 뭐 나이, 이름, 돈 이렇게 각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를 각각 따로 하는 거. 이거는 스트럭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복사할 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싶으면은 스트럭트를 쓰는 게 좋은데요. 생각보다 많이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클래스 같은 경우는 뭐 상속도 되고 좀 더 이제 구조가 유연하기 때문에 클래스를 많이 쓰고요. 예, 구조체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뭐 좌표 정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뭐 딱히 상속받을 일은 없고 복사만 하는 거, 좌표 정보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는 이런 스트럭트, 구조체를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속이랑 구조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드려봤어요.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뉴 클래스명 이렇게 있는 거를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얘들을 우리는 이제 속성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인스턴스 변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내가 이렇게 KB 스튜던트에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뭐 KB 스튜던트에서 KKB 해서 이렇게 학생을 또 한 명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KB의 age name이랑 KKB의 age name은 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덩어리를 제가 이제 인스턴스라고 했는데 그 인스턴스별로 값이 다 다르다고 해서 이런 애들을 인스턴스 변수라고 합니다. 인스턴스 변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만약에 public static string get set 그래서 이제 모토 뭐 우분투 정신 자 이렇게 적으면은 이 모토는요 스태틱이 붙었죠. 스태틱이 붙은 걸 클래스 변수라고 하고요. 이건 상속 여부를 떠나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접근하고 공통적으로 쓰는 데이터예요. 이런 것들은 인스턴스 변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스턴스 별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new kb 스튜던트 할 때 메모리에 올라가고요. 요 스태틱에 붙은 거는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메모리에 올라가요. 바로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도 어떻게 되냐면 뭐 인스턴스 만들 필요 없고요. 그냥 그 클래스 이름에다가 이렇게 점 찍어서 바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뭐 우분투 정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학교의 그러한 뭐 모토 좌우명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값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토 값 이렇게 좀 공통된 거는 이렇게 클래스 변수로 두기도 합니다. 왜냐면 학생별로 다 모토가 그러니까 이 학교 안에 있는 한 학생들의 모토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된 값은 이렇게 스태틱을 붙여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접근한 거를 클래스 변수라고 한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좀 쉬었다가 다음 내용 계속 진행할게요. 자, 좀 쉬겠습니다.